이 의식을 집중하는 방법이 바로 명상입니다. 유교에서는 이것을 견공부라 그러는데요. 그것을 하는 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쉽습니다. 먼저 허리를 펴고 바로 앉습니다. 그런 다음에 숨을 천천히 깊이 쉽니다. 깊이 들어 마시고 깊이 내쉬고 깊이 들어 마시고 깊이 내쉽니다. 그러면서 일체 잡생각을 버리고 숨소리에만 신경을 집중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잠재의식을 버리고 의식이 머리를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서 머리에 딴 생각은 일체 하지 말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에만 의식을 집중합니다. 숨 들이쉬는 소리에 의식을 집중하고 숨 내쉬는 소리에 의식을 집중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입니다. 이것이 메디테이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5분, 10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숨소리에만 의식을 집중한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잠재의식이 등장합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잡생각이 머리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머리에 왔다 갔다 하는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면은 다시 그걸 물리치고 의식을 한 데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숨소리에 정신을 모으는 거죠. 이때 단순히 정신을 모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속으로 행복하다 들이쉬고 행복하다 내쉬고 행복하다 들이쉬고 행복하다 내쉬고 하면은 이 쓸데없는 생각을 쫓는 데 꽤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명상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리를 바로 세우고 앉아서 숨을 천천히 길게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합니다. 그리고 숨소리에만 의식을 집중합니다. 그리고 들이쉴 때 행복하다, 내쉴 때 행복하다, 들이쉴 때 행복하다, 내쉴 때 행복하다를 마음속으로 되풀이합니다. 근데 잡념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숨에다가 의식을 집중해야 되는데요. 숨에다 의식을 집중하는 한 가지 방법은 그 숨을 길게 크게 좀 힘들어서 숨을 길게 크게 이렇게 힘들어서 하게 되면은 숨에다 의식을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숨을 들이쉬면서 내쉬면서 하되 의식을 집중하는데 집중하기 위해서는 크게 좀 힘들게 하면 의식을 집중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행복하다 되풀이를 하면은 그러면은 행복하다 습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이 3개월, 6개월, 1년이고 되풀이 해가지고 완전히 습관이 되면 그 다음에는 숨을 들이쉬면서 역지사지, 내쉬면서 역지사지, 들이쉬면서 역지사지, 내쉬면서 역지사지를 10만 번 정도 되풀이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명상 자체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이 명상을 이용하는 방법도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명상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별로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 명상이라는 거 앉아가지고 뭐 숨 이렇게 들이쉬고 내쉰다고 해서 뭐가 그게 우리 몸에 달라질 게 뭐 있느냐. 보통 이렇게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과학적인 사실을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사진은 리차드 데이비슨이라고 이 위스콘신 대학에 있는 심리학 교수인데요. 이 심리학 교수는 MRI 기계를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의 뇌 사진을 실시간으로 그 촬영을 해서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데이비 리차드 교수가 명상을 하는 사람의 뇌를 찍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루에 30분씩 8주일간 명상하는 사람들은 뇌 구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뇌 조직이 변화하더라. 그리고 신체에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많이 나타나는데, 한 가지 예만 들면은, 고담 그 표에 보이는 것처럼요. 여기 표에 보면은 파란 막대기, 빨간 막대기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건 뭐냐 그러면은, 감기 바이러스를 주사기에 넣어가지고 사람에게 주사를 넣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기를 인공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런데 명상을 한 사람하고 명상을 안 사람하고 두 그룹으로 나누어 놓고 감기 바이러스를 주사를 넣었더니 명상을 한 사람들이 훨씬 바이러스에 덜 걸리더라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명상을 하면 몸에 병에 대한 저항력이 생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가 실제로 실험한 것을 발표한 논문에 이 표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그 파란 줄은 명상을 한 사람이 감기에 실제로 걸린 수고, 그 다음에 빨간 줄은 명상을 하지 않는 일반 사람들이 감기에 걸린 수입니다. 그렇게 해서 감기 바이러스 주사를 했더니 명상한 사람이 명상을 안 한 사람보다도 감기에 걸리는 율이 절반 정도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명상한다는 간단한 행동이 사람의 면역력을 이렇게 길렀다는 겁니다. 이게 한 예고요. 그 이외에 명상했기 때문에 사람 몸이 좋아진 예가 수없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한 개 더 예를 들면은, 이 사람은 세라 라자라고 하는 그 심리과학자인데, 이 사람은 하버드 대학에서 명상한 사람하고 명상 안 한 사람하고의 뇌를 MRI로 사진을 쭉 찍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고가 있는데 여기서 사진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뇌의 두께가 명상을 안 한 사람은 나이를 먹어가면은 뇌의 두께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 그 노화 현상으로 사람들은 당연한 거로 생각하죠. 그런데 이 세라 라자 교수는 10년씩 20년씩 오랫동안 명상을 한 사람의 뇌의 두께하고 이것을 갖다가 그냥 보통 사람의 뇌의 두께를 조사해 봤더니 이 표에서처럼 여기는 파란 점이 명상을 오래 한 사람의 뇌의 두께고 빨간 점이 명상을 안 한 사람의 뇌의 두께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에서 보다시피 이 명상을 안 한 사람은 나이가 들면은 뇌의 두께가 조금 줄어듭니다. 그런데 명상을 계속 한 사람은 뇌의 두께가 줄어들지 않더라 하는 것을 이 표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상을 하면 아까처럼 감기도 잘 안 걸리는 면역체만 늘어날 게 아니고 뇌가 늙지 않는다. 이런 그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지금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이런 예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나이 든 사람에게도 좋지만 특히 젊은 사람들이 명상하는 것은 훨씬 더 공부의 성적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신체도 건강해지고 한다는 것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한 이야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습관을 기르는 교육이다. 어떤 습관을 기를 것이냐? 1, 3, 11. 어떻게 습관을 기를 거냐? 116. 그런데 오늘은 116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116은 어떤 교훈을 하나 잡아가지고 그 교훈을 실제로 습관을 만들고 실천하기 위한 6개 단계를 말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단계는 스토리텔링 단계. 이야기를 하나 읽고 이야기를 외우고 이야기에 대한 소감을 얘기하고 그런 다음에 그래가지고 결심을 하고 이거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결심하고 1, 2, 3단계고요. 그 다음에 결심해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반복해가지고 습관을 만듭니다. 그 반복하는 방법은 노래를 되풀이하는 방법도 있고 명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실제로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 실제로 실천하는 일은 아주 구체적으로 쉬운 방법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복하다 그러면은 나는 행복하다로 그러겠다는 것만으로 아니고 구체적으로 나는 샤워할 때마다 행복하다 그러겠다. 거울 볼 때마다 행복하다 그러겠다. 아버지 될 때마다 행복하다 그러겠다. 밥 먹을 때마다 행복하다 그러겠다. 이게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역지사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보겠다. 역지사지면 해도 소용없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야 됩니다. 나는 어머니의 입장을 생각해서 어머니의 설거지를 도와주겠다. 나는 어머니의 입장을 생각해서 하루에 5분씩 어머니의 어깨를 주무려 드리겠다. 나는 어머니의 입장을 생각해서 이 어머니가 원하는 거 매일 한 가지 그거 실천하겠다. 그 다음에 나는 친구를 대하면 반가운 표정으로 맞이하겠다. 친구 입장을 생각해서. 나는 시골에 계신 할머니 입장을 생각해서 하루에 한 번씩 전화 걸겠다. 뭐 이렇게 구체적인 사항을 정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실천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하면은 상대방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본다는 것을 원리만 알아서는 소용이고 구체적으로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 실천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걸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좀 적어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 같으면 버스나 전철을 탔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의 입장을 생각해서 자리를 양보하겠다. 그리고 구체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에서 사람을 만나면은 인사하겠다. 길가에 가다가 노인이 무거운 짐을 들고 가면 들어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지고 많이 말고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실천하게끔 그렇게 정해서 실천을 해야 습관이 바뀌고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